적당히 선을 그어야 하는 시점. 불안한 이들은 비판을 들으면 무척 힘들어한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접하는 비판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정당한 것과 그렇지 못한 비판이다. 이 장에서는 이 두 가지 비판에 대처하는 효과적인 방법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정당한 비판부터 알아보자. 정당한 비판과 부당한 비판을 가르는 차이는 비교적 간단하다. 구체적인 행동이나 실수에 대한 것이라면 대부분 정당한 비판이다. 반대로 두루뭉술하고 모호하거나 구체적인 행동을 지적한다 해도 너무 부풀려졌거나 해석에 오류가 있다면 부당한 비판이다. 비판을 하는 쪽이 굉장히 예민하고 쉽게 상처받는 유형이라면 부당한 비판을 가할 가능성이 있다. 정당한 비판은 방금 말했듯 구체적이다. 처음에는 그렇지 못하더라도 당신이 비판을 가하는 주체에게 더 정확히 말해달라고 요청하면 점점 구체성을 띠기도 한다. 예를 들어 누군가 당신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하자. 당신은 참 못 믿어온 사람이야. 이 말을 듣고 곧장 납득이 안 가면 상대에게 언제 어떤 구체적인 상황에서 당신이 믿지 못할 태도를 보였는지 말해달라고 하자. 구체적인 상황을 제시하며 상대가 자신의 생각을 입증하기 시작하면 이 비판이 정당한지 아닌지 대충 감이 잡힌다. 만약 이때 상대가 그런 입증을 하지 못하거나 갑자기 예를 들어달라니 무슨 소리야? 그런 세세한 걸 내가 어떻게 기억해? 하면서 설명을 거부한다면 10중 8구 이것은 부당한 비판이거나 적어도 상대가 자신의 정당성을 위해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할 책임을 지지 않은 것이다. 어쨌든 비판이 정당한 것이라면 당신이 취할 행동은 단 하나다. 그 잘못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잘못에 대해 사과하고 앞으로 나아질 것을 약속하자. 절대로 비판에 맞서 자신을 방어하거나 변명하거나 왈가왈부하지 말자. 그런 방법은 갈등을 확산하기도 하지만 상대방이 당신의 인격을 더 부정적으로 평가하게 되어 더 이상 당신과 소통하거나 관계를 맺는 것이 무의미하다고 여기도록 만든다. 앞서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의 공통점 가운데 쉽게 상처받는 성향과 수치심에 대해 언급한 적이 있다. 정당한 비판이라 해도 이들의 마음 깊은 곳을 뒤흔들어서 저절로 자기보호나 방어기제를 작동시킬 수 있다. 하지만 이때 일어나는 자기보호는 도리어 역기능을 일으켜 또 다른 문제의 원인이 된다. 자칫 상대는 원래 비판의 대상으로 삼았던 일에 덧붙여 당신이 반성 능력이 없다는 점마저 질책할지도 모른다. 정당한 비판을 놓고 시시비비를 따지거나 변명하는 것 역시 일에서든 사적 영역에서든 자기 무덤을 스스로 파는 일이다. 비판은 비판일 뿐이다. 정당한 비판을 받고 이를 계기로 성장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일단 낯이 두꺼워야 한다. 당신이 어떤 비판을 듣고 아프고 힘들다면 10중 8구 수치심 때문일 수도 있다. 실수를 저질렀거나 특정 상황에서 올바르게 처신하지 못했을 때 심하게 창피해야 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다른 모든 영역에서 그러하듯 또 한 번 당신은 자신의 과오를 확대 해석한다. 하지만 그 누구도 완벽하지 않다. 당신은 갖가지 성향과 능력, 솜씨 하나하나가 꽃 한 송이 한 송이처럼 한데 묶인 커다란 꽃다발과 같다. 이 꽃다발 속에서 한 송이 꽃이 꺾였다고 해서 나머지 꽃들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대로 온전한 모양과 향기를 바란다. 꽃다발은 그대로도 아름다우며 당신이 창피해야 할 이유는 전혀 없다. 그러므로 이런 상황에 놓이더라도 여전히 자신의 강점을 염두에 두자. 정당한 비판을 접했을 때 그것을 굳이 확대경으로 늘리는 함정에 빠지지 말아야 한다. 또한 당신이 가진 다른 능력은 제쳐둔 채
결점에만 온 신경을 집중하는 실수를 저지르지 않길 바란다. 자존감이 낮은 이들은 정당한 비판을 받았을 때 그것이 자신의 인격 전체가 낙제당했다고 믿는 생각의 오류에 자주 빠진다. 비판은 비판일 뿐 더도 덜도 아니다. 실수에 대해 비판을 받았다고 해서 상대방이 당신을 근본적으로 능력 없는 직원이라거나 나쁜 친구로 단정했다는 뜻은 아니다. 당신을 몰아내거나 짓밟으려는 의도 역시 아니다. 상대방은 그저 특정한 행동, 특정한 실수를 지적하고 싶은 것뿐이다. 앞서 내면 아이에 대해 살펴본 내용을 떠올려보자. 당신 마음속 내면 아이의 손을 잡고 따뜻하게 위로해주자. 사람이니까 실수하는 게 당연하며 다음에는 더 잘해보려고 노력하는 한 실수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고 말해주자. 앞서 말했듯 당신은 꼭 완벽할 필요는 없다. 그저 정직하게 노력을 기울이는 것만으로 충분하다. 비판에 대한 시각도 바꿔보자. 비판을 질타가 아닌 솔직한 피드백이나 충고로 간주하자. 건설적인 비판의 이면에는 거의 당신이 성장의 기회로 삼을 정보가 숨어있다. 또한 누군가 당신을 100% 있는 그대로 수용해주는 일은 없다는 걸 명심하자. 어떤 관계도 완벽하지 않다. 당신 마음속에 숨은 미모사 같은 예민함의 그물에서 이제는 벗어나자. 이 미모사 성향 역시 아무 말, 아무 일에나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은 아니다. 정확히 우리가 불안을 느끼는 지점에 대해서만 민감성이 반응한다. 정당한 것이 됐든 부당한 것이 됐든 어떤 비판이 우리 마음에 와서 아프게 꽂히는 이유는 우리가 가진 자기회의를 정확히 맞췄기 때문이다. 우리가 충실히 자기 신뢰를 다져놓은 분야라면 아무리 질타를 받아도 거의 혹은 아예 상처를 입지 않는다. 그리고 우리가 성취욕을 느끼지 않거나 잘하고 싶은 마음이 딱히 없는 분야라면 마찬가지로 상심할 일이 별로 없다. 즉, 개인적인 상심의 크기와 정도는 우리가 스스로를 바라보는 태도에 따라 좌우된다. 그래서 자기 확신이 강한 사람은 자기 불안이 큰 사람에 비해 한결 상처받는 빈도가 낮다. 비판 한번 받았다고 마음속 기반이 흔들리지는 않는다. 정당한 비판이라면 자신이 성장할 기회라고 생각하고 부당한 비판이라면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 매미가 와서 운다고 고목이 흔들리겠어? 남들이 하는 비판에 강인하게 대처하려면 자기 마음속에 자리한 해묵은 상처를 먼저 바라보고 치유해야 한다. 당신이 스스로의 결점까지 포함해서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수록 비판을 수용하고 해석할 수 있는 품이 넓어질 것이다. 비판에 대처하는 유익한 자세는 하나 더 있다. 자신을 너무 과대평가하지 않는 것이다. 한 발짝 뒤로 물러나서 멀고 긴 시각으로 당신의 실수를 바라보자. 길고 오랜 역사 속에서 당신과 당신의 실수는 얼마만큼의 의미를 가질까? 자신의 존재 의미를 상대적으로 바라보다 보면 어느새 여유롭고 느긋한 마음가짐이 찾아들 것이다. 부당한 비판에 대처하는 법. 이제 부당한 비판에 대처하는 법을 알아보자. 이런 상황은 쉽게 빠져나오기 어렵기 때문에 훨씬 불편하고 복잡할 수도 있다. 상대방의 비판이 정당하다면 둘 사이의 관계를 편하고 깔끔하게 정리하는 것도 내 몫이다. 내가 실수를 인정하고 사과하면 대부분 사건은 거의 마무리된다. 반면 부당한 비판의 경우 사실관계를 명확히 해명할 기회가 없을 때도 있다. 해명이 가능한 것은 상대가 당신의 말에 귀를 기울일 마음이 있을 때다. 하지만 상대방이 공격할 의도가 다분하고 인지 왜곡이 심해서 지레 모든 걸 판단하고 결론 내린 다음이라면 기회는 별로 없다. 더욱이 상대가 자신이 감당해야 할 몫을 지나치게 상황 자체 혹은 당신이라는 인격에 투사하고 있다면
이미 게임은 끝난 것이나 마찬가지다. 부당한 비판은 주로 두 가지 상황에서 벌어진다. 하나는 비판의 사유가 전혀 사실과 일치하지 않을 때, 즉 실제로 내가 전혀 하지 않은 일로 비난받았을 때이다. 다른 하나는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가 있거나 상대가 나라는 사람을 기본적으로 배려하지 않을 때이다. 내 예를 들어보겠다. 어느 날 친구가 초대한 파티에 참석해서 무척 신나고 유쾌한 기분에 젖었다. 파티가 끝나갈 때쯤 되자 갑자기 구식 댄스 음악이 흘러나오기 시작했다. 아무도 춤을 추지 않았고 도리어 분위기가 가라앉았다. 나는 친구에게 이런 옛날 음악 말고 최신 유행곡 좀 없냐고 물었다. 전혀 공격적인 의도로 한 말은 아니었다. 그런데 나중에서야 친구는 자기가 주최한 파티에서 음악에 대해 불평한 것은 정말 어처구니 없는 행동이었다며 쏘아붙였다. 나는 그 비판이 가혹하고 부당하다고 여겼다. 아무리 봐도 친구의 비판은 쉽게 상처받는 민감한 성향 때문이지 내 말이 원인은 아니었기 때문이다. 보통 이런 상황에서 쉽게 빠져나오는 일은 매우 어렵다. 우선 나는 친구에게 악의를 갖고 한 말이 아니었고 파티는 정말 최고였다고 거듭 설명했다. 하지만 친구는 이미 잔뜩 화가 나 있었다. 그럴 땐 더 깊이 관여하지 않고 손을 떼는 편이 낫다. 상대방이 내세우는 논리가 별로 납득이 안 가거나 상대가 너무 상심을 잘하는 유형이라 당신이 부당한 비판을 받았다고 여겨지면 사정을 설명하려고 시도는 하되 너무 변명하지 말고 일정한 시점에서 선을 그어야 한다. 이런 상황일 경우 대부분 시간이 흐르면서 다시 관계가 회복되고 긴장이 해소된다. 비판을 토로한 입장에서 날이 선 기운을 가라앉히고 나면 마음도 진정되고 더 이상 왈가왈부할 의사도 사라진다. 비판을 들은 입장에서도 이 사건을 너무 마음에 담아두지 않은 한 이 문제로 관계가 나빠지는 일은 없다.